안녕하십니까. 경영 박사 정창근입니다. HBR에서 선정한 10개의 필독 논문 시리즈 10 Must Read 시리즈 중에서 The Essentials 시리즈 가장 핵심이 되는 논문 10개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피터 드러커의 Managing Oneself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1999년에 HBR에 실렸는데요. 6년 후에 베스트 오브 HBR에 선정되면서 2005년에 다시 HBR에 실렸습니다. 또 이 논문은 하버드 경영대학의 최고 전략 교수인 크리스텐슨 교수가 2010년에 기고한 논문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려고 하시나요?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와 같은 논문하고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크리스텐슨 교수의 논문 역시 게재된 이후에 한 거의 1년 동안 가장 많이 읽힌 논문으로 뜨겁게 회자가 되었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anaging Oneself, 자기관리. 이란 제목은 이 수신제가 치국 평찬하에 수신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세계 최고의 경영 잡지에 실린 것일까요? 이 이슈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경영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 피터 드러커를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은 HBR에 실린 드러커의 논문들입니다. 딱 하나 빼곤 다 단독 저자로 게재된 거죠. 이렇게 많은 논문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제목만이라도 쭉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논문은 그 파급력을, 그쵸? 요거하고 요거, Managing Oneself, Managing Oneself. 그 파급력을 고려해서 HBR에 두 번 실린 거죠.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1999년에서 게재되었고 베스트 오브 HBR에 선정돼서 2005년에 실린 Managing Oneself 이겁니다. 똑같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다음과 같이 그림 하나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System Dynamics라는 방법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과 지도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가 되는 변수들을 연결해 놓은 거죠. 원인과 결과. 그림에서 염두에 두실 것은 좀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색깔이 주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저는 좀 알기 쉽게 색깔로 좀 표시했습니다. 파란색은요, 방향이 같습니다. A가 많아지면 B도 많아지고 A가 줄어들면 B도 줄어드는 거죠. 빨간색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A가 커지면 B는 작아지고 A가 작아지면 B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가 이 논문에서 봐야 할 목적 함수는 바로 큰 글씨, 상단에 있는 큰 글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productivity 또는 effectiveness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지금 업무의 성과를 어떻게 업무의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식 노동자로서의 이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서는 50 years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식 노동자로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생애를 살 건데, 지금부터 어떤 남은 생애를 살 것이냐, 성공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스타팅 포인트는 장점, 나의 강점을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실 수가 있나요? 이 동양 사람들은 이 겸손의 미덕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막 잘난 체 하는 것을 좀 경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많이 알게 되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적인 내가 태생적으로 단점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보완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보완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점을 극복하려 노력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그거 하면 할수록 생산성은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거 아예 방치할 거냐? 그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지 얘기는 안 하고 아예 생각하지 마라. 그 시간에 장점에 대한 생각만 해도 모자르다. 이렇게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점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바로 피터 드러커는 피드백 훈련, 피드백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14세기까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검증됐고 오래됐다는 얘기죠. 근데 내용은 뜻밖의 되게 간단합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미치는 결과물들 한번 생각해서 써보라는 거죠. 종이에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야. 근데 그것을 실제하고 비교해 본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상, 즉 expectations와 결과, result를 비교해 보는 건데 보통 인터벌을 9개월에서 12개월 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본인도 이렇게 해서 거의 20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피드백 구조를 볼까요? 이렇게 피드백 훈련을 많이 하면 강점 강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장점을 더 많이 인지하게 되겠죠. 난 그래 이걸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장점 인지하게 되면 더 열심히 피드백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게 되면 후천적인 단점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내가 너무 깔보는구나. 뭐 이런 식의. 왜냐면 근데 이 후천적인 단점은 이 선천적인 나의 단점하고 차이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쁜 습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쁜 습관에 노출하게 되고 그 나쁜 습관을 다 매니지먼트 해라는 얘기죠.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그런 강점 강화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할 것은 내가 장점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적 허영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Intellectual arrogance. 지적 허영심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의 어떤 자긍심을 북돋아 준다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 나온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의 HR 부서, 휴먼 리소스 부서들이 본인은 내가 회계도 모르고 계량적 방법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난 거기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 그만큼 거기서 못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식의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지식을 탐색을 방해하니까 따라서 강점 강화 훈련도 떨어지니까 생산성도 떨어지는 그런 나쁜 고리를 이제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허영심은 정말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점 강화 훈련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파급 효과까지 일어나냐면 성과를 내는 나만의 방식을 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과를 더 잘 나는지를 정말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 개 분야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퍼포밍 하는 거 방법으로서 내가 잘 읽는 사람이냐, 리더냐, 잘 듣는 사람이냐, 리스너냐, 학습하는 방법, 내가 터킹하면서 말하면서 내가 배우는 사람이냐,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사람이냐, reading, writing, 쓰면서 배우는 사람이냐, listening, 들으면서 학습하는 사람이냐, 이건희처럼, 이건희 회장처럼, 또 관계, 내가 혼자 일을 해야 더 성과를 잘 되는 사람이냐, subordinate, 누구 밑에서 일할 때 더 잘하는 사람이냐, 팀 멤버로서 일을 할 때는 더 잘하느냐,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통해서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가치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조직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다를 때, 이 갭이 생길 때 갈등이 고조가 되겠죠. 그 고조가 되면 될수록 생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과 조직 간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의 각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 R&D 부서는 정말 기발한 개발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마케팅 부서는 당장 팔 수 있는 개발을 더 원한다고 했을 때, 이 둘의 가치가 처음에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지식 노동자와 함께 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즉, 기업의 가치하고 근로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최대한 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책임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것은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현대 조직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갈등이 커져서 성과를 만들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이걸 잘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성과가 잘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제서야 말해? 너무너무 좋은데. 반대로 상대방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보죠. 이런 팀장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그냥 사장님이라 해도 되겠고요. 선배라고 해도 됩니다. 팀장님의 장점은 뭔가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What do I need to know? 그쵸? 당신이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장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 팀장님은 어떤 성과를 잘 내는지 나한테 내가 좀 알았으면 좋은 그런 게 좀 있지 않으세요? 팀장님은 뭘 중요시 여기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팀장님은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좀 알았으면 좋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물어본다. 그러면 10중 8구 이렇게 왜 이제서야 물어보냐? 너무 좋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여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농경사회와 계급사회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했으면 됐으니까. 또 농경사회, 네, 자연의 순리대로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1960년대부터 지식노동자가 발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피터 드러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거. What should my contribution be?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만 되는 거냐. 이것은 시대상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라가 정말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라. 그래서 5년, 10년, 20년을 바라면서 천천히 준비하라. 그에 대한 하나의 샘플도 좀 소개가 되고 있죠. 변호사인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역의 교육 환경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때려치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5년간 지역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아버지 학교로 관여를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5년 지나면 임원이 되고 또 임원 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또 사귀게 되고 그렇게 한 5년을 더 하게 되면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좀 더 거기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와 그 자본과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도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피터 드러커의 논문 매니징 원셀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식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말 아주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